독일의 관념 철학을 대표하는 프로이센의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 헤겔은 칸트의 사상을 계승하였으며 합리주의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물과 현상의 전개가 정, 반, 합의 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변증법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그의 사상과 학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종교, 철학을 아우르는 하나의 원리를 지향한 헤겔은 다음과 같은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철학이 회색의 현실을 회색으로 그려낼 때 생명의 형태는 이미 낡아져 버렸으니, 회색에 회색을 덧칠한다고 해도 생명의 형태는 젊음을 되찾지 못하고 다만 그 진상이 인식되는데 그칠 뿐입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에야 비로소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열정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 조건입니다. 실천적이거나 제도적인 관여 없이 평화와 사랑을 전파하는 것은 망상이지 덕목이 아닙니다. 한계를 인지한다는 것은 이미 한계를 뛰어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유일한 것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대함과 위력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직 선만이 본능의 힘을 조금이나마 거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은 항상 일반화이며 일반화는 생각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일반화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를 논할 때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실존하는 것은 모두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모두 실존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가치 있는 것일 때 비로소 인생은 가치를 지닙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반드시 행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계사는 심판의 법정입니다. 자유란 제한의 부재가 아니라 그 제한들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자유의식에 대한 발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은 인간을 윤리적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세상의 진정한 비극은 옳고 그름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두 오름 사이의 갈등입니다. 국가는 세계 속 신의 영토입니다. 경험과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들과 정부는 역사를 통해서 결코 배우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며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고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에 따라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개인은 국가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무가 있고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유가 언급될 때 우리는 항상 신중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닌지를 말입니다. 배우는 자는 늘 허물을 찾는 데서 시작하지만 학자는 모든 일에서 긍정적인 장점을 봅니다. 악의 존재는 그 주위의 모든 악을 인식하는 바로 그 시선에 있습니다. 진리는 정립이나 대립이 아니라 둘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통합에서 발견됩니다. 고군분투하는 용기는 참아내는 나약함보다 낫습니다. 자유를 얻는 것은 오직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독립적인 자의식으로서 이 인정의 진리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숭배하기에는 너무 온당하고 사랑하기에는 너무 신성합니다. 한정된 것에 대해 너무 까다로운 사람들은 결코 실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상에 머물게 되고 빛은 사라집니다. 일단 건국이 되고 나면 더는 어떤 영웅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영웅은 난세에서만 출현합니다. 역사는 행복이 자라는 토양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행복이 흐르는 기간은 역사의 백지입니다.
호기심도 허영심도 효용성도 의무감도 양심도 아닌 어떤 타협도 소용없는 끊임없는 불쾌한 갈증이 우리를 진리로 이끕니다. 여정의 기간은 모든 순간이 필요하므로 참아내야 합니다. 그냥 도망치는 사람은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도망칠 때 그는 여전히 도망자의 필요 조건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 상태, 즉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본적인 단계는 그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세계의 상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는 자연이 공간에 대한 사고의 발전인 것처럼 시간에 대한 정신의 발전입니다. 아침 신문을 읽는 것이 현실주의자의 아침 기도입니다. 신에 의해서 또는 세상이 어떤지에 의해서 사람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수정합니다. 전자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안다는 점에서 후자에 못지않게 안정감을 줍니다. 오류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오류 그 자체입니다. 국가는 구체적인 자유의 본체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이성적으로 돌아봅니다. 꽃이 피면 싹은 사라지고 우리는 싹이 꽃에 의해 반박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과일이 달리면 꽃은 식물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형태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꽃을 대신하여 그 과일의 참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체에 내재하는 자연의 끊임없는 활동은 이러한 단계들을 유기적 통합의 순간으로 만듭니다. 그 유기체들은 서로 단순히 모순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필연적 관계이고 그리하여 전체의 삶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적 인물들의 운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평온한 즐거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는 노동과 고난이었고 그들의 본성 전체는 지배적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달성되면 그들은 빈 껍질처럼 알맹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들은 알렉산더처럼 일찍 죽고 시저처럼 살해당하고 나폴레옹처럼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추방됩니다. 전쟁은 진보이고 평화는 침체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논쟁과 허물 찾기를 즐깁니다. 허물을 찾기는 쉽지만 성과 내적 필요성을 인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자기 분열과 통합을 통해서만 스스로를 실현하는 개념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행복극장이 아닙니다. 행복의 시기는 그 안에 있는 빈 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조화의 시기, 즉 반대되는 시기가 잠시 멈추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신성에 의해서만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됩니다. 그 신성은 우리가 처음에 이성이라 명명하거나 또는 그것이 활동성과 자기 결정력을 가지는 한에서 자유라 명명한 것입니다. 사고는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것에 대한 부정입니다. 어떤 것이 한계로 확정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한계는 초월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체와 확실한 가치가 있는 것을 판단하기는 매우 쉽고 그것을 이해하기는 훨씬 어려우며 결정적인 묘사로 판단과 이해를 혼합하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논리의 체계는 그림자의 영역이며 단순한 본질의 세계이며 모든 감각적인 구상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이 과학을 연구하고 이 그림자의 영역에 머물며 노력하는 것이 의식의 절대적인 문화이자 학문입니다. 빈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는 특히 현대사회를 자극하고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철학이 역사에 대한 고찰과 함께 가져오는 유일한 생각은 이성의 단순한 개념입니다. 이성은 세계의 주권자입니다. 따라서 세계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성적인 과정을 제시합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아직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의 감정이 실체적 통일을 이룬다 해도 이 통일은 여전히 아무런 객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객관성을 부모는 자녀를 통해 비로소 갖게 되며 그들은 그들의 결합 전체가 객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발이 자기 발에 맞는지 알기 위해 재화공이 될 필요는 없으며 보편적 관심사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 있습니다. 철학이 회색의 현실을 회색으로 그려낼 때 생명의 형태는 이미 낡아져 버렸으니 회색에 회색을 덧칠한다고 해도 생명의 형태는 젊음을 되찾지 못하고 다만 그 진상이 인식되는데 그칠 뿐입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에야 비로소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열정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 조건입니다. 실천적이거나 제도적인 관여 없이 평화와 사랑을 전파하는 것은 망상이지 덕목이 아닙니다. 한계를 인지한다는 것은 이미 한계를 뛰어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유일한 것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대함과 위력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직 선만이 본능의 힘을 조금이나마 거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은 항상 일반화이며 일반화는 생각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일반화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를 논할 때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실존하는 것은 모두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모두 실존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가치 있는 것일 때 비로소 인생은 가치를 지닙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반드시 행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계사는 심판의 법정입니다. 자유란 제한의 부재가 아니라 그 제한들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자유의식에 대한 발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은 인간을 윤리적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세상의 진정한 비극은 옳고 그름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두 오름 사이의 갈등입니다. 국가는 세계 속 신의 영토입니다. 경험과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들과 정부는 역사를 통해서 결코 배우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며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고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에 따라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개인은 국가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무가 있고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유가 언급될 때 우리는 항상 신중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닌지를 말입니다. 배우는 자는 늘 허물을 찾는 데서 시작하지만 학자는 모든 일에서 긍정적인 장점을 봅니다. 악의 존재는 그 주위의 모든 악을 인식하는 바로 그 시선에 있습니다. 진리는 정립이나 대립이 아니라 둘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통합에서 발견됩니다. 고군분투하는 용기는 참아내는 나약함보다 낫습니다. 자유를 얻는 것은 오직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독립적인 자의식으로서 이 인정의 진리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숭배하기에는 너무 온당하고 사랑하기에는 너무 신성합니다. 한정된 것에 대해 너무 까다로운 사람들은 결코 실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상에 머물게 되고 빛은 사라집니다. 일단 건국이 되고 나면 더는 어떤 영웅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영웅은 난세에서만 출현합니다. 역사는 행복이 자라는 토양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행복이 흐르는 기간은 역사의 백지입니다. 호기심도 허영심도 효용성도 의무감도 양심도 아닌 어떤 타협도 소용없는 끊임없는 불쾌한 갈증이 우리를 진리로 이끕니다. 여정의 기간은 모든 순간이 필요하므로 참아내야 합니다. 그냥 도망치는 사람은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도망칠 때 그는 여전히 도망자의 필요 조건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 상태, 즉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본적인 단계는
그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세계의 상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는 자연이 공간에 대한 사고의 발전인 것처럼 시간에 대한 정신의 발전입니다. 아침 신문을 읽는 것이 현실주의자의 아침 기도입니다. 신에 의해서 또는 세상이 어떤지에 의해서 사람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수정합니다. 전자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안다는 점에서 후자에 못지않게 안정감을 줍니다. 오류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오류 그 자체입니다. 국가는 구체적인 자유의 본체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이성적으로 돌아봅니다. 꽃이 피면 싹은 사라지고 우리는 싹이 꽃에 의해 반박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과일이 달리면 꽃은 식물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형태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꽃을 대신하여 그 과일의 참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체에 내재하는 자연의 끊임없는 활동은 이러한 단계들을 유기적 통합의 순간으로 만듭니다. 그 유기체들은 서로 단순히 모순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필연적 관계이고 그리하여 전체의 삶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적 인물들의 운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평온한 즐거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는 노동과 고난이었고 그들의 본성 전체는 지배적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달성되면 그들은 빈 껍질처럼 알맹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들은 알렉산더처럼 일찍 죽고 시저처럼 살해당하고 나폴레옹처럼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추방됩니다. 전쟁은 진보이고 평화는 침체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논쟁과 허물 찾기를 즐깁니다. 허물을 찾기는 쉽지만 성과 내적 필요성을 인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자기 분열과 통합을 통해서만 스스로를 실현하는 개념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행복 극장이 아닙니다. 행복의 시기는 그 안에 있는 빈 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조화의 시기, 즉 반대되는 시기가 잠시 멈추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신성에 의해서만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됩니다. 그 신성은 우리가 처음에 이성이라 명명하거나 또는 그것이 활동성과 자기 결정력을 가지는 한에서 자유라 명명한 것입니다. 사고는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것에 대한 부정입니다. 어떤 것이 한계로 확정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한계는 초월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체와 확실한 가치가 있는 것을 판단하기는 매우 쉽고 그것을 이해하기는 훨씬 어려우며 결정적인 묘사로 판단과 이해를 혼합하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논리의 체계는 그림자의 영역이며 단순한 본질의 세계이며 모든 감각적인 구상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이 과학을 연구하고 이 그림자의 영역에 머물며 노력하는 것이 의식의 절대적인 문화이자 학문입니다. 빈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는 특히 현대사회를 자극하고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철학이 역사에 대한 고찰과 함께 가져오는 유일한 생각은 이성의 단순한 개념입니다. 이성은 세계의 주권자입니다. 따라서 세계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성적인 과정을 제시합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아직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의 감정이 실체적 통일을 이룬다 해도 이 통일은 여전히 아무런 객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객관성을 부모는 자녀를 통해 비로소 갖게 되며 그들은 그들의 결합 전체가 객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발이 자기 발에 맞는지 알기 위해 재화공이 될 필요는 없으며 보편적 관심사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 있습니다. 철학이 회색의 현실을 회색으로 그려낼 때 생명의 형태는 이미 낡아져 버렸으니 회색에 회색을 덧칠한다고 해도 생명의 형태는 젊음을 되찾지 못하고 다만 그 진상이 인식되는데
그칠 뿐입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에야 비로소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열정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 조건입니다. 실천적이거나 제도적인 관여 없이 평화와 사랑을 전파하는 것은 망상이지 덕목이 아닙니다. 한계를 인지한다는 것은 이미 한계를 뛰어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유일한 것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대함과 위력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직 선만이 본능의 힘을 조금이나마 거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은 항상 일반화이며 일반화는 생각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일반화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를 논할 때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실존하는 것은 모두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모두 실존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가치 있는 것일 때 비로소 인생은 가치를 지닙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반드시 행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계사는 심판의 법정입니다. 자유란 제한의 부재가 아니라 그 제한들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자유의식에 대한 발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은 인간을 윤리적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세상의 진정한 비극은 옳고 그름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두 오름 사이의 갈등입니다. 국가는 세계 속 신의 영토입니다. 경험과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들과 정부는 역사를 통해서 결코 배우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며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고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에 따라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개인은 국가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무가 있고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유가 언급될 때 우리는 항상 신중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닌지를 말입니다. 배우는 자는 늘 허물을 찾는 데서 시작하지만 학자는 모든 일에서 긍정적인 장점을 봅니다. 악의 존재는 그 주위의 모든 악을 인식하는 바로 그 시선에 있습니다. 진리는 정립이나 대립이 아니라 둘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통합에서 발견됩니다. 고군분투하는 용기는 참아내는 나약함보다 낫습니다. 자유를 얻는 것은 오직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독립적인 자의식으로서 이 인정의 진리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숭배하기에는 너무 온당하고 사랑하기에는 너무 신성합니다. 한정된 것에 대해 너무 까다로운 사람들은 결코 실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상에 머물게 되고 빛은 사라집니다. 일단 건국이 되고 나면 더는 어떤 영웅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영웅은 난세에서만 출현합니다. 역사는 행복이 자라는 토양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행복이 흐르는 기간은 역사의 백지입니다. 호기심도 허영심도 효용성도 의무감도 양심도 아닌 어떤 타협도 소용없는 끊임없는 불쾌한 갈증이 우리를 진리로 이끕니다. 여정의 기간은 모든 순간이 필요하므로 참아내야 합니다. 그냥 도망치는 사람은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도망칠 때 그는 여전히 도망자의 필요 조건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 상태, 즉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본적인 단계는 그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세계의 상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는 자연이 공간에 대한 사고의 발전인 것처럼 시간에 대한 정신의 발전입니다. 아침 신문을 읽는 것이 현실주의자의 아침 기도입니다. 신에 의해서 또는 세상이 어떤지에 의해서 사람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수정합니다. 전자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안다는 점에서 후자에 못지않게 안정감을 줍니다.
오류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오류 그 자체입니다. 국가는 구체적인 자유의 본체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이성적으로 돌아봅니다. 꽃이 피면 싹은 사라지고 우리는 싹이 꽃에 의해 반박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과일이 달리면 꽃은 식물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형태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꽃을 대신하여 그 과일의 참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체에 내재하는 자연의 끊임없는 활동은 이러한 단계들을 유기적 통합의 순간으로 만듭니다. 그 유기체들은 서로 단순히 모순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필연적 관계이고 그리하여 전체의 삶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적 인물들의 운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평온한 즐거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는 노동과 고난이었고 그들의 본성 전체는 지배적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달성되면 그들은 빈 껍질처럼 알맹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들은 알렉산더처럼 일찍 죽고 시저처럼 살해당하고 나폴레옹처럼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추방됩니다. 전쟁은 진보이고 평화는 침체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논쟁과 허물 찾기를 즐깁니다. 허물을 찾기는 쉽지만 성과 내적 필요성을 인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자기 분열과 통합을 통해서만 스스로를 실현하는 개념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행복 극장이 아닙니다. 행복의 시기는 그 안에 있는 빈 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조화의 시기, 즉 반대되는 시기가 잠시 멈추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신성에 의해서만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됩니다. 그 신성은 우리가 처음에 이성이라 명명하거나 또는 그것이 활동성과 자기 결정력을 가지는 한에서 자유라 명명한 것입니다. 사고는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것에 대한 부정입니다. 어떤 것이 한계로 확정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한계는 초월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체와 확실한 가치가 있는 것을 판단하기는 매우 쉽고 그것을 이해하기는 훨씬 어려우며 결정적인 묘사로 판단과 이해를 혼합하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논리의 체계는 그림자의 영역이며 단순한 본질의 세계이며 모든 감각적인 구상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이 과학을 연구하고 이 그림자의 영역에 머물며 노력하는 것이 의식의 절대적인 문화이자 학문입니다. 빈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는 특히 현대사회를 자극하고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철학이 역사에 대한 고찰과 함께 가져오는 유일한 생각은 이성의 단순한 개념입니다. 이성은 세계의 주권자입니다. 따라서 세계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성적인 과정을 제시합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아직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의 감정이 실체적 통일을 이룬다 해도 이 통일은 여전히 아무런 객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객관성을 부모는 자녀를 통해 비로소 갖게 되며 그들은 그들의 결합 전체가 객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발이 자기 발에 맞는지 알기 위해 재화공이 될 필요는 없으며 보편적 관심사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 있습니다. 철학이 회색의 현실을 회색으로 그려낼 때 생명의 형태는 이미 낡아져 버렸으니 회색에 회색을 덧칠한다고 해도 생명의 형태는 젊음을 되찾지 못하고 다만 그 진상이 인식되는데 그칠 뿐입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에야 비로소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열정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 조건입니다. 실천적이거나 제도적인 관여 없이 평화와 사랑을 전파하는 것은 망상이지 덕목이 아닙니다. 한계를 인지한다는 것은 이미 한계를 뛰어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유일한 것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대함과 위력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직 선만이 본능의 힘을 조금이나마 거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은 항상 일반화이며 일반화는 생각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일반화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를 논할 때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실존하는 것은 모두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모두 실존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가치 있는 것일 때 비로소 인생은 가치를 지닙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반드시 행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계사는 심판의 법정입니다. 자유란 제한의 부재가 아니라 그 제한들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자유의식에 대한 발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은 인간을 윤리적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세상의 진정한 비극은 옳고 그름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두 오름 사이의 갈등입니다. 국가는 세계 속 신의 영토입니다. 경험과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들과 정부는 역사를 통해서 결코 배우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며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고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에 따라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개인은 국가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무가 있고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유가 언급될 때 우리는 항상 신중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닌지를 말입니다. 배우는 자는 늘 허물을 찾는 데서 시작하지만 학자는 모든 일에서 긍정적인 장점을 봅니다. 악의 존재는 그 주위의 모든 악을 인식하는 바로 그 시선에 있습니다. 진리는 정립이나 대립이 아니라 둘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통합에서 발견됩니다. 고군분투하는 용기는 참아내는 나약함보다 낫습니다. 자유를 얻는 것은 오직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독립적인 자의식으로서 이 인정의 진리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숭배하기에는 너무 온당하고 사랑하기에는 너무 신성합니다. 한정된 것에 대해 너무 까다로운 사람들은 결코 실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상에 머물게 되고 빛은 사라집니다. 일단 건국이 되고 나면 더는 어떤 영웅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영웅은 난세에서만 출현합니다. 역사는 행복이 자라는 토양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행복이 흐르는 기간은 역사의 백지입니다. 호기심도 허영심도 효용성도 의무감도 양심도 아닌 어떤 타협도 소용없는 끊임없는 불쾌한 갈증이 우리를 진리로 이끕니다. 여정의 기간은 모든 순간이 필요하므로 참아내야 합니다. 그냥 도망치는 사람은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도망칠 때 그는 여전히 도망자의 필요 조건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 상태, 즉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본적인 단계는 그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세계의 상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는 자연이 공간에 대한 사고의 발전인 것처럼 시간에 대한 정신의 발전입니다. 아침 신문을 읽는 것이 현실주의자의 아침 기도입니다. 신에 의해서 또는 세상이 어떤지에 의해서 사람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수정합니다. 전자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안다는 점에서 후자에 못지않게 안정감을 줍니다. 오류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오류 그 자체입니다. 국가는 구체적인 자유의 본체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이성적으로 돌아봅니다. 꽃이 피면 싹은 사라지고 우리는 싹이 꽃에 의해 반박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과일이 달리면 꽃은 식물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형태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꽃을 대신하여 그 과일의 참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체에 내재하는 자연의 끊임없는 활동은 이러한 단계들을 유기적 통합의 순간으로 만듭니다. 그 유기체들은 서로 단순히 모순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필연적 관계이고 그리하여 전체의 삶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적 인물들의 운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평온한 즐거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는 노동과 고난이었고 그들의 본성 전체는 지배적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달성되면 그들은 빈 껍질처럼 알맹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들은 알렉산더처럼 일찍 죽고 시저처럼 살해당하고 나폴레옹처럼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추방됩니다. 전쟁은 진보이고 평화는 침체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논쟁과 허물 찾기를 즐깁니다. 허물을 찾기는 쉽지만 성과 내적 필요성을 인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자기 분열과 통합을 통해서만 스스로를 실현하는 개념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행복극장이 아닙니다. 행복의 시기는 그 안에 있는 빈 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조화의 시기, 즉 반대되는 시기가 잠시 멈추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신성에 의해서만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됩니다. 그 신성은 우리가 처음에 이성이라 명명하거나 또는 그것이 활동성과 자기 결정력을 가지는 한에서 자유라 명명한 것입니다. 사고는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것에 대한 부정입니다. 어떤 것이 한계로 확정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한계는 초월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체와 확실한 가치가 있는 것을 판단하기는 매우 쉽고 그것을 이해하기는 훨씬 어려우며 결정적인 묘사로 판단과 이해를 혼합하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논리의 체계는 그림자의 영역이며 단순한 본질의 세계이며 모든 감각적인 구상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이 과학을 연구하고 이 그림자의 영역에 머물며 노력하는 것이 의식의 절대적인 문화이자 학문입니다. 빈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는 특히 현대사회를 자극하고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철학이 역사에 대한 고찰과 함께 가져오는 유일한 생각은 이성의 단순한 개념입니다. 이성은 세계의 주권자입니다. 따라서 세계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성적인 과정을 제시합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아직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의 감정이 실체적 통일을 이룬다 해도 이 통일은 여전히 아무런 객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객관성을 부모는 자녀를 통해 비로소 갖게 되며 그들은 그들의 결합 전체가 객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발이 자기 발에 맞는지 알기 위해 재화공이 될 필요는 없으며 보편적 관심사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 있습니다. 철학이 회색의 현실을 회색으로 그려낼 때 생명의 형태는 이미 낡아져 버렸으니 회색에 회색을 덧칠한다고 해도 생명의 형태는 젊음을 되찾지 못하고 다만 그 진상이 인식되는데 그칠 뿐입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에야 비로소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열정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 조건입니다. 실천적이거나 제도적인 관여 없이 평화와 사랑을 전파하는 것은 망상이지 덕목이 아닙니다. 한계를 인지한다는 것은 이미 한계를 뛰어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유일한 것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대함과 위력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직 선만이 본능의 힘을 조금이나마 거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은 항상 일반화이며 일반화는 생각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일반화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를 논할 때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실존하는 것은 모두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모두 실존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가치 있는 것일 때 비로소 인생은 가치를 지닙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반드시 행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계사는 심판의 법정입니다. 자유란 제한의 부재가 아니라 그 제한들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자유의식에 대한 발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은 인간을 윤리적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세상의 진정한 비극은 옳고 그름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두 오름 사이의 갈등입니다. 국가는 세계 속 신의 영토입니다. 경험과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들과 정부는 역사를 통해서 결코 배우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며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고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에 따라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개인은 국가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무가 있고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유가 언급될 때 우리는 항상 신중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닌지를 말입니다. 배우는 자는 늘 허물을 찾는 데서 시작하지만 학자는 모든 일에서 긍정적인 장점을 봅니다. 악의 존재는 그 주위의 모든 악을 인식하는 바로 그 시선에 있습니다. 진리는 정립이나 대립이 아니라 둘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통합에서 발견됩니다. 고군분투하는 용기는 참아내는 나약함보다 낫습니다. 자유를 얻는 것은 오직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독립적인 자의식으로서 이 인정의 진리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숭배하기에는 너무 온당하고 사랑하기에는 너무 신성합니다. 한정된 것에 대해 너무 까다로운 사람들은 결코 실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상에 머물게 되고 빛은 사라집니다. 일단 건국이 되고 나면 더는 어떤 영웅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영웅은 난세에서만 출현합니다. 역사는 행복이 자라는 토양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행복이 흐르는 기간은 역사의 백지입니다. 호기심도 허영심도 효용성도 의무감도 양심도 아닌 어떤 타협도 소용없는 끊임없는 불쾌한 갈증이 우리를 진리로 이끕니다. 여정의 기간은 모든 순간이 필요하므로 참아내야 합니다. 그냥 도망치는 사람은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도망칠 때 그는 여전히 도망자의 필요 조건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 상태, 즉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본적인 단계는 그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세계의 상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는 자연이 공간에 대한 사고의 발전인 것처럼 시간에 대한 정신의 발전입니다. 아침 신문을 읽는 것이 현실주의자의 아침 기도입니다. 신에 의해서 또는 세상이 어떤지에 의해서 사람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수정합니다. 전자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안다는 점에서 후자에 못지않게 안정감을 줍니다. 오류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오류 그 자체입니다. 국가는 구체적인 자유의 본체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이성적으로 돌아봅니다. 꽃이 피면 싹은 사라지고 우리는 싹이 꽃에 의해 반박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과일이 달리면 꽃은 식물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형태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꽃을 대신하여 그 과일의 참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체에 내재하는 자연의 끊임없는 활동은 이러한 단계들을 유기적 통합의 순간으로 만듭니다. 그 유기체들은 서로 단순히 모순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필연적 관계이고 그리하여 전체의 삶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적 인물들의 운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평온한 즐거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는 노동과 고난이었고
그들의 본성 전체는 지배적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달성되면 그들은 빈 껍질처럼 알맹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들은 알렉산더처럼 일찍 죽고 시저처럼 살해당하고 나폴레옹처럼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추방됩니다. 전쟁은 진보이고 평화는 침체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논쟁과 허물 찾기를 즐깁니다. 허물을 찾기는 쉽지만 성과 내적 필요성을 인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자기 분열과 통합을 통해서만 스스로를 실현하는 개념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행복극장이 아닙니다. 행복의 시기는 그 안에 있는 빈 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조화의 시기, 즉 반대되는 시기가 잠시 멈추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신성에 의해서만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됩니다. 그 신성은 우리가 처음에 이성이라 명명하거나 또는 그것이 활동성과 자기 결정력을 가지는 한에서 자유라 명명한 것입니다. 사고는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것에 대한 부정입니다. 어떤 것이 한계로 확정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한계는 초월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체와 확실한 가치가 있는 것을 판단하기는 매우 쉽고 그것을 이해하기는 훨씬 어려우며 결정적인 묘사로 판단과 이해를 혼합하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논리의 체계는 그림자의 영역이며 단순한 본질의 세계이며 모든 감각적인 구상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이 과학을 연구하고 이 그림자의 영역에 머물며 노력하는 것이 의식의 절대적인 문화이자 학문입니다. 빈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는 특히 현대사회를 자극하고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철학이 역사에 대한 고찰과 함께 가져오는 유일한 생각은 이성의 단순한 개념입니다. 이성은 세계의 주권자입니다. 따라서 세계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성적인 과정을 제시합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아직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의 감정이 실체적 통일을 이룬다 해도 이 통일은 여전히 아무런 객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객관성을 부모는 자녀를 통해 비로소 갖게 되며 그들은 그들의 결합 전체가 객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발이 자기 발에 맞는지 알기 위해 재화공이 될 필요는 없으며 보편적 관심사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 있습니다. 철학이 회색의 현실을 회색으로 그려낼 때 생명의 형태는 이미 낡아져 버렸으니 회색에 회색을 덧칠한다고 해도 생명의 형태는 젊음을 되찾지 못하고 다만 그 진상이 인식되는데 그칠 뿐입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에야 비로소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열정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 조건입니다. 실천적이거나 제도적인 관여 없이 평화와 사랑을 전파하는 것은 망상이지 덕목이 아닙니다. 한계를 인지한다는 것은 이미 한계를 뛰어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유일한 것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대함과 위력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직 선만이 본능의 힘을 조금이나마 거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은 항상 일반화이며 일반화는 생각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일반화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를 논할 때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실존하는 것은 모두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모두 실존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가치 있는 것일 때 비로소 인생은 가치를 지닙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반드시 행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계사는 심판의 법정입니다. 자유란 제한의 부재가 아니라 그 제한들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자유의식에 대한 발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은 인간을 윤리적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세상의 진정한 비극은 옳고 그름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두 오름 사이의 갈등입니다. 국가는 세계 속 신의 영토입니다. 경험과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들과 정부는 역사를 통해서 결코 배우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며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고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에 따라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개인은 국가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무가 있고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유가 언급될 때 우리는 항상 신중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닌지를 말입니다. 배우는 자는 늘 허물을 찾는 데서 시작하지만 학자는 모든 일에서 긍정적인 장점을 봅니다. 악의 존재는 그 주위의 모든 악을 인식하는 바로 그 시선에 있습니다. 진리는 정립이나 대립이 아니라 둘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통합에서 발견됩니다. 고군분투하는 용기는 참아내는 나약함보다 낫습니다. 자유를 얻는 것은 오직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독립적인 자의식으로서 이 인정의 진리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숭배하기에는 너무 온당하고 사랑하기에는 너무 신성합니다. 한정된 것에 대해 너무 까다로운 사람들은 결코 실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상에 머물게 되고 빛은 사라집니다. 일단 건국이 되고 나면 더는 어떤 영웅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영웅은 난세에서만 출현합니다. 역사는 행복이 자라는 토양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행복이 흐르는 기간은 역사의 백지입니다. 호기심도 허영심도 효용성도 의무감도 양심도 아닌 어떤 타협도 소용없는 끊임없는 불쾌한 갈증이 우리를 진리로 이끕니다. 여정의 기간은 모든 순간이 필요하므로 참아내야 합니다. 그냥 도망치는 사람은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도망칠 때 그는 여전히 도망자의 필요 조건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 상태, 즉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본적인 단계는 그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세계의 상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는 자연이 공간에 대한 사고의 발전인 것처럼 시간에 대한 정신의 발전입니다. 아침 신문을 읽는 것이 현실주의자의 아침 기도입니다. 신에 의해서 또는 세상이 어떤지에 의해서 사람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수정합니다. 전자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안다는 점에서 후자에 못지않게 안정감을 줍니다. 오류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오류 그 자체입니다. 국가는 구체적인 자유의 본체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이성적으로 돌아봅니다. 꽃이 피면 싹은 사라지고 우리는 싹이 꽃에 의해 반박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과일이 달리면 꽃은 식물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형태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꽃을 대신하여 그 과일의 참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체에 내재하는 자연의 끊임없는 활동은 이러한 단계들을 유기적 통합의 순간으로 만듭니다. 그 유기체들은 서로 단순히 모순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필연적 관계이고 그리하여 전체의 삶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적 인물들의 운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평온한 즐거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는 노동과 고난이었고 그들의 본성 전체는 지배적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달성되면 그들은 빈 껍질처럼 알맹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들은 알렉산더처럼 일찍 죽고 시저처럼 살해당하고 나폴레옹처럼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추방됩니다. 전쟁은 진보이고 평화는 침체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논쟁과 허물 찾기를 즐깁니다. 허물을 찾기는 쉽지만
성과 내적 필요성을 인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자기 분열과 통합을 통해서만 스스로를 실현하는 개념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행복 극장이 아닙니다. 행복의 시기는 그 안에 있는 빈 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조화의 시기, 즉 반대되는 시기가 잠시 멈추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신성에 의해서만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됩니다. 그 신성은 우리가 처음에 이성이라 명명하거나 또는 그것이 활동성과 자기 결정력을 가지는 한에서 자유라 명명한 것입니다. 사고는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것에 대한 부정입니다. 어떤 것이 한계로 확정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한계는 초월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체와 확실한 가치가 있는 것을 판단하기는 매우 쉽고 그것을 이해하기는 훨씬 어려우며 결정적인 묘사로 판단과 이해를 혼합하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논리의 체계는 그림자의 영역이며 단순한 본질의 세계이며 모든 감각적인 구상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이 과학을 연구하고 이 그림자의 영역에 머물며 노력하는 것이 의식의 절대적인 문화이자 학문입니다. 빈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는 특히 현대 사회를 자극하고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철학이 역사에 대한 고찰과 함께 가져오는 유일한 생각은 이성의 단순한 개념입니다. 이성은 세계의 주권자입니다. 따라서 세계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성적인 과정을 제시합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아직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의 감정이 실체적 통일을 이룬다 해도 이 통일은 여전히 아무런 객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객관성을 부모는 자녀를 통해 비로소 갖게 되며 그들은 그들의 결합 전체가 객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발이 자기 발에 맞는지 알기 위해 재화공이 될 필요는 없으며 보편적 관심사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 있습니다. 철학이 회색의 현실을 회색으로 그려낼 때 생명의 형태는 이미 낡아져 버렸으니 회색에 회색을 덧칠한다고 해도 생명의 형태는 젊음을 되찾지 못하고 다만 그 진상이 인식되는데 그칠 뿐입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에야 비로소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열정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 조건입니다. 실천적이거나 제도적인 관여 없이 평화와 사랑을 전파하는 것은 망상이지 덕목이 아닙니다. 한계를 인지한다는 것은 이미 한계를 뛰어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유일한 것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대함과 위력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직 선만이 본능의 힘을 조금이나마 거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은 항상 일반화이며 일반화는 생각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일반화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를 논할 때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실존하는 것은 모두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모두 실존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가치 있는 것일 때 비로소 인생은 가치를 지닙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반드시 행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계사는 심판의 법정입니다. 자유란 제한의 부재가 아니라 그 제한들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자유의식에 대한 발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은 인간을 윤리적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세상의 진정한 비극은 옳고 그름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두 오름 사이의 갈등입니다. 국가는 세계 속 신의 영토입니다. 경험과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들과 정부는 역사를 통해서 결코 배우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며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고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에 따라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개인은 국가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무가 있고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유가 언급될 때 우리는 항상 신중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닌지를 말입니다. 배우는 자는 늘 허물을 찾는 데서 시작하지만 학자는 모든 일에서 긍정적인 장점을 봅니다. 악의 존재는 그 주위의 모든 악을 인식하는 바로 그 시선에 있습니다. 진리는 정립이나 대립이 아니라 둘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통합에서 발견됩니다. 고군분투하는 용기는 참아내는 나약함보다 낫습니다. 자유를 얻는 것은 오직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독립적인 자의식으로서 이 인정의 진리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숭배하기에는 너무 온당하고 사랑하기에는 너무 신성합니다. 한정된 것에 대해 너무 까다로운 사람들은 결코 실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상에 머물게 되고 빛은 사라집니다. 일단 건국이 되고 나면 더는 어떤 영웅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영웅은 난세에서만 출현합니다. 역사는 행복이 자라는 토양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행복이 흐르는 기간은 역사의 백지입니다. 호기심도 허영심도 효용성도 의무감도 양심도 아닌 어떤 타협도 소용없는 끊임없는 불쾌한 갈증이 우리를 진리로 이끕니다. 여정의 기간은 모든 순간이 필요하므로 참아내야 합니다. 그냥 도망치는 사람은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도망칠 때 그는 여전히 도망자의 필요 조건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 상태, 즉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본적인 단계는 그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세계의 상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는 자연이 공간에 대한 사고의 발전인 것처럼 시간에 대한 정신의 발전입니다. 아침 신문을 읽는 것이 현실주의자의 아침 기도입니다. 신에 의해서 또는 세상이 어떤지에 의해서 사람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수정합니다. 전자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안다는 점에서 후자에 못지않게 안정감을 줍니다. 오류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오류 그 자체입니다. 국가는 구체적인 자유의 본체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이성적으로 돌아봅니다. 꽃이 피면 싹은 사라지고 우리는 싹이 꽃에 의해 반박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과일이 달리면 꽃은 식물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형태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꽃을 대신하여 그 과일의 참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체에 내재하는 자연의 끊임없는 활동은 이러한 단계들을 유기적 통합의 순간으로 만듭니다. 그 유기체들은 서로 단순히 모순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필연적 관계이고 그리하여 전체의 삶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적 인물들의 운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평온한 즐거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는 노동과 고난이었고 그들의 본성 전체는 지배적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달성되면 그들은 빈 껍질처럼 알맹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들은 알렉산더처럼 일찍 죽고 시저처럼 살해당하고 나폴레옹처럼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추방됩니다. 전쟁은 진보이고 평화는 침체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논쟁과 허물 찾기를 즐깁니다. 허물을 찾기는 쉽지만 성과 내적 필요성을 인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자기 분열과 통합을 통해서만 스스로를 실현하는 개념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행복극장이 아닙니다. 행복의 시기는 그 안에 있는 빈 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조화의 시기, 즉 반대되는 시기가 잠시 멈추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신성에 의해서만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됩니다.
그 신성은 우리가 처음에 이성이라 명명하거나 또는 그것이 활동성과 자기 결정력을 가지는 한에서 자유라 명명한 것입니다. 사고는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것에 대한 부정입니다. 어떤 것이 한계로 확정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한계는 초월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체와 확실한 가치가 있는 것을 판단하기는 매우 쉽고 그것을 이해하기는 훨씬 어려우며 결정적인 묘사로 판단과 이해를 혼합하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논리의 체계는 그림자의 영역이며 단순한 본질의 세계이며 모든 감각적인 구상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이 과학을 연구하고 이 그림자의 영역에 머물며 노력하는 것이 의식의 절대적인 문화이자 학문입니다. 빈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는 특히 현대 사회를 자극하고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철학이 역사에 대한 고찰과 함께 가져오는 유일한 생각은 이성의 단순한 개념입니다. 이성은 세계의 주권자입니다. 따라서 세계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성적인 과정을 제시합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아직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의 감정이 실체적 통일을 이룬다 해도 이 통일은 여전히 아무런 객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객관성을 부모는 자녀를 통해 비로소 갖게 되며 그들은 그들의 결합 전체가 객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발이 자기 발에 맞는지 알기 위해 재화공이 될 필요는 없으며 보편적 관심사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